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차 한국에 잠깐 와 있고요. 여기는 제가 20년을 넘게 써온 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고용이 되었을 때 보게 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정말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영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고 제대로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용어들이니까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캐시잡과 텍스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주 내에서는 캐시잡, 텍스잡 이런 영어 단어를 쓰진 않아요. 이 캐시잡, 텍스잡은 그냥 한국인들 사이에서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캐시잡은 여러분들이 일한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잡이고요. 텍스잡은 여러분들이 일한 임금이 계좌로 들어와서 그리고 텍스, 세금도 내는 그런 잡들이에요. 그럼 캐시잡, 텍스잡은 뭐라 부르냐면요. cash in hand. 이 용어를 써서 cash in hand jobs, cash in hand jobs 이렇게 부르거나 나는 캐시로 돈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m getting paid cash in hand. I'm getting paid cash in hand. 나는 너한테 캐시로 돈을 줄 거야 하고 싶으면은 I'm paying you cash in hand. We're paying you cash in hand. We're paying cash in hand.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아니면 off the books. 이걸 써서 당신은 캐시로 돈을 받게 될 거예요. You're off the books. You're off the book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이 잡은 캐시 잡입니다. It's off the books.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반대로 텍스 잡은요. 우리 그냥 텍스 내. 이런 식으로 해서 We're paying tax. We're paying tax. 아니면 그냥 이거는 법적인 잡이다 해서 on the books 라는 걸 써서 You're on the books. You're on the book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시잡, 텍스잡은 호주인들이 알아들을 순 있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냥 이 용어들은 그냥 한인들 사이에서 편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시잡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 텍스잡은 계좌로 받으면서 텍스도 지불을 하는 그런 잡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캐시잡은 텍스를 내지 않아요. 캐시잡은 불법이거든요. 원래 고용이 됐거나 고용을 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국세청에 내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ATO라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인데 캐시잡은 이 고용주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용주들도 텍스를 낼 필요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도 텍스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텍스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텍스잡보다 시급이 적어요. 반대로 텍스잡은 정부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 고용주들도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텍스를 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캐시잡에 비해서 시급이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최저임금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통 지키지 않는 캐시잡보다는 시급이 높다. 그리고요. 호주에서 주말에 일을 하거나 공휴일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에 38시간보다 이상 일하게 되면은 그 페널티라고 해서 돈을 더 받게 돼요. 그러니까 weekend penalty, public holiday penalty, 그리고 overtime penalty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배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3배 정도 받게 되는데 텍스잡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캐시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안 지켜도 정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해도 주에 38시간 이상 일을 해도 더 받는 돈은 절대 없고 만약에 시급이 캐시로 18불이다 그러면은 그냥 언제 어디서 몇 시간을 일하든 18불인 거예요. 캐시잡은. 그리고 캐시잡은 정부에 등록이 되지 않고 텍스잡은 정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은 그 일하는 곳에서 보상을 받을 때 캐시잡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사장이 좋은 분이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클레임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텍스잡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다치면은 그것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택스잡은 여러분들이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이곳에서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캐시잡은 증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듣기로는 택스잡이 캐시잡보다 훨씬 좋은데 왜 사람들은 캐시잡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구하기가 쉬워요. 한인잡들 중에 돈을 캐시로 주는 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굳이 한인잡이 아니어도 캐시로 주는 오지잡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시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캐시잡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가 더 쉽고요. 택스잡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텍스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뜯기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 많이 벌게 되면은 다 돌려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텍스는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뜯긴다 이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메인으로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일을 또 하나 구하고 싶을 때 그 세컨 잡으로 등록한 그 일은요 텍스를 정말 많이 뜯겨요. 그러니까 잡을 2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번째 일로는 보통 캐시잡을 구하겠죠. 왜냐면 돈을 많이 뜯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갖고 계시다면은 일을 2주에 40시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싶어도 학기 중에 2주에 40시간 일을 하면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한 주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캐시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캐시잡은 법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2주에 40시간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캐시잡과 택스잡을 비교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페이슬립과 페이서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이슬립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페이슬립은 급여 명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택스잡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캐시잡은 이미 불법이니까 이거는 발급이 될 수가 없어요. 택스잡은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만큼 일을 했고 또 나는 얼만큼 돈을 주고 텍스는 얼마나 떼이고 연금은 얼마나 줬다. 이런 거를 다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여러분들이 돈을 2주에 한 번 받게 되면 2주에 한 번 나오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썼을 때 썼던 메일로 오고요. 제가 페이슬립을 직접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받았던 페이슬립인데 여기 뭐뭐 있냐면은 자, 이 페이슬립이 누구 건지 이름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종이 무엇인지, 회사 이름은 뭔지, 사업자 번호는 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돈은 언제 지급이 되는지도 써 있어요. 그리고 annual salary라는 거는 저는 캐주얼이라 이게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annual salary는 보통 full-time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annual salary는 제가 평균적으로 받는 돈을 연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hourly rate 라고 해서 시급이 나와 있고요. Payment period from to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한 것에 대한 기록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gross pay, net pay가 있는데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gross pay는 뭐냐면은 텍스를 떼기 전에 주급,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해 전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net pay는요. 세해 후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 net pay예요. 이 net이라는 게 금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러서 세금을 걸러서 나온 금액이다 해서 net pay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해 후 주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superannuation fund라고 여러분들이 연금 회사는 뭔지 나와 있고 연금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요일에 얼만큼 일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몇 시간 일했는지 나와 있고 그거를 시급과 곱해져서 옆에 나오는 amount가 제가 이만큼 일을 해서 받게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page withholding은 여러분들이 내게 될 텍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게 될 세금인 거죠. 그리고 superannuation guarantee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일을 이만큼 해서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오게 될 연금입니다. 그래서 페이슬립은 법적인 효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거는 텍스잡 할 때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페이 서머리는 뭐냐면은 회계연도 마지막에 한 장 날라오는 거거든요. 호주의 회계연도는요. 7월 1일부터 6월 31일이에요. 그래서 6월 31일까지 일을 마치면 바로 페이 서머리가 날라올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세금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예요.
자, 이거는 회사당 하나씩 날라오게 될 텐데 Pay Summary에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회계 연도 동안 얼마만큼을 벌었는지, 텍스는 얼마만큼 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소득증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슬립과 페이서머리가 있으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집을 렌트를 할 때 부동산에 여러분들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캐시잡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소득을 증명할 길이었겠죠. 그래서 페이슬립, 페이서머리 받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잡이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페이슬립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페이슬립 달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full-time, part-time, casual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각기 다른 고용 형태거든요. 첫 번째로 full-time은 뭐냐면은 한국의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호주의 주마다 다르지만 한 주에 보통 38시간에서 40시간을 일을 하도록 계약이 돼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계약을 할 때는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연봉을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에 어떤 직종의 평균 연봉, 그러니까 Barista Annual Salary in Australia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평균 연봉은 뭔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평균 연봉은 뭔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풀타임을 구하시게 될 때는 나는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타임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annual leave, sick leave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annual leave는 뭐냐면은 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1년에 20일을 받을 수가 있고 sick leave 이거는 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년에 10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네는 죄다 유급이고요. 그러니까 1년에 30일 정도는 유급으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워홀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한 곳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워홀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일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타임은요, 풀타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더 적은 시간, 그러니까 주에 38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는데 그 대신 정해진 시간이나 요일에 일을 하게 되고요. sick leave, annual leave, 그리고 퇴직금 이거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타임이랑 같은 조건인데 더 적게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일하게 될 때 가장 많이 구하게 될 고용 형태가 캐주얼이에요. 캐주얼은 한국의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의 비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캐주얼은요, 일단 풀타임, 파트타임보다 시급이 높아요. 훨씬 높은데 그 대신 집에 언제든지 보내줄 수가 있어요. 오늘 너무 좀 한가하네. 오늘 좀 집에 일찍 갈래? 이러고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일을 3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또 바로 해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안정한 형태고 그래서 시급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이번에 얼마나 일할지도 모르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시급이 높습니다. 당연히 annual leave, sick leave 이런 거는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여러분들이 캐주얼로 일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병가를 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병가를 내셔도 유급은 아닙니다. 그냥 돈 못 버는 거예요. 자, full-time, part-time, casual 모두 계약서는 다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payslip도 다 지급이 돼야 돼요. 택시잡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 3가지 다 연금 받습니다. 자, 그럼 full-time, part-time, casual 중에 장기적으로 좋은 건 뭐냐? 장기적으로는요, 풀타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일을 구할 때 나 어디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었어 이러면은 얘 좀 잘했던 애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차를 살 때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나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얘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superannuation, 그러니까 슈퍼라고 보통 부르는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히 택시잡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소득의 9.5%를 넣어줄 거예요. 자, 연금 회사는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장님한테 그냥 나 연금회사 아직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사장이 들어주기도 해요. 저도 제 사장이 들어준 연금회사 계속 쓰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연금회사에 가입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은행을 연금회사로 해서 가입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호스트 플러스도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사장이 연금회사에 가입을 시켜주거나 내가 가입을 하면은 우편으로 카드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원번호랑 같이 카드가 올 텐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번호를 등록해서 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연금을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페이슬립을 받았을 때 연금이 이만큼씩 들어왔구나 라고 다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연금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연금 얼마나 쌓였지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연금이 안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기별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넣어줄 때도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 왜 연금 받은 거 없지? 라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다려보시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shift와 roste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거 넣은 이유는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반대로 쓰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roster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는 그런 타임테이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보내줄 건데 이 시간표를 roster라고 합니다. shift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날이라고 하기도 너무 애매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잡이 아침에 일하는 것도 있고 밤에 일하는 것도 있다면은 morning shift, night shif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목요일 밤에 일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I've got a night shift on Thursday. 수요일 아침에 일해 I've got a morning shift on Wednes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너 다음 주에 몇 번 일해? 이거를 물어보고 싶으면은 How many shifts do you have next week?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니저한테 나 12월에는 조금 더 일을 해도 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Could I get more shifts in Decemb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hift 라는 거는 일하는 날, 일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roster는 시간표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혼동이 돼서 쓰는 경우가 없도록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무라는 것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하느냐. off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루 쉬는 거라고 하면은 a day off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주 쉬는 거면은 a week off 아니면 한 달 쉬는 거면 a month off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더 들어보면은 나 오늘 일 안 해. 그러면은 I'm off today. I'm off today. 나 오늘 밤에 일 안 해. 이거는 I've got a night off tonight. I've got a night off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너 다음에 쉬는 날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은 When is your next day off? When is your next day off?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off 라는 건 일을 안 하는 날, 일을 안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여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용어들 죄다 정말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용어를 다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의 권리 다 지키고 다 이해를 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